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전 경매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 물건 감정가 28억 6천만 원짜리 호텔 건물이 현재 단 10억 2천만 원의 낙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64% 할인된 상태, 이건 절대 평범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물건을 남들보다 먼저 보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현재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멤버가 되시면 궁금한 점을 직접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일반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남들보다 일찍 분석하고 일찍 경매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멤버십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멤버십 가입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을 누르신 후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번호부터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 타경 703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매각일은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감정가는 28억이 넘는 건물, 운영 중인 호텔, 건물 구조 좋고 외관도 깔끔한 실속형. 이런 물건이 감정가의 36% 수준에 나왔다는 것, 투자자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의 입지, 구조, 권리, 수익 명도, 그리고 매각 전략까지 모든 핵심을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 보여도 권리 구조가 복잡하면 투자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3월 11일 서부산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무려 22억 8천만 원으로 이 물건의 주된 담보권이죠. 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가 진행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후 등기된 권리를 보면 같은 조합에서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 박종구라는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그리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까지 전부 이 기준 권리보다 늦게 잡혀 있습니다. 즉 낙찰을 받는 순간이 모든 권리는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물건에는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법정지상권 같은 까다로운 권리들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3월 11일자 서부산 농협 근저당 이후 권리 전부 소멸 예정 특이사항이나 인수 리스크 없음, 투자자가 낙찰받아도 법적으로 떠안아야 할 권리는 단 하나도 없음. 이 정도면 권리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에 실제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물건의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2단계에서 실수하면 낙찰받은 뒤에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건물에는 현재 정호호라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7,500만 원, 월세는 150만 원이며 전입일은 2021년 6월 30일, 확정일자는 2021년 7월 16일, 그리고 중요한 배당 요구일은 2024년 3월 7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3월 11일, 즉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7,500만 원 전액을 떠안아야 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배당 요구입니다. 다행히 이 임차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나가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임차인은 보증금 7,500만 원을 갖고 있지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엔 인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한 푼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임차인은 건물을 전체 통임대 형태로 사용 중입니다. 즉 낙찰을 받은 후 명도나 퇴거 협의도 한 사람과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훨씬 수월한 상황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임차인 정호호 전입 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배당 요구 완료, 보증금 전액 회수 예정,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 영업명도, 대상 1인 통임차 협상 간소화 가능. 이 정도면 권리도 깨끗하고 임차인도 부담 없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어서 이 호텔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몇 층에 어떤 용도와 객실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차 여건과 외관 상태까지 현장에 가본 듯 생생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7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상업용 건물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340평, 한 층당 평균 5,560평 정도 되는 중형급 숙박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하는 건축물 대장에는 단란주점과 기계실로 되어 있으나 단란주점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 중이며 운영에 필요한 설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비 안정성인데 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1층. 1층은 프런트 데스크와 로비, 그리고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 및 진입차도가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고 외관도 미러 유리와 석재 마감으로 정돈돼 있어 첫인상이 깔끔한 편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 이 구간이 주요 객실층입니다. 층마다 좌우 대칭 구조로 객실이 배치되어 있고 층당 객실 수는 평균 68개 정도, 전체 약 2,530실 정도의 숙박 객실이 존재합니다. 각 객실에는 욕실, 침대, TV, 조명, 에어컨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시설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객실 구조가 규칙적이고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어서 향후 리모델링할 때도 손을 대기 수월한 구조입니다. 6층. 6층은 일반 객실과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직원 휴게실과 기계실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건물 최상층이라 조망도 좋고 층고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외관 상태. 건물 외관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면부는 미러 유리와 진한 색상의 석재 패널로 마감되어 있어 눈에 띄고 신뢰감도 주는 구조입니다. 간판도 선명하게 BOMHOTEL이라고 붙어 있어 운영 중 건물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물건에 실제로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나 이자 부담이 생기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으려면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낙찰가는 최저입찰 금액인 10억 2,06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70%는 대출, 나머지 30%는 내 돈, 그리고 취득세, 법무사 비용 같은 부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 대출 이자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낙찰가 10억 2천만 원 중 70%, 즉 약 7억 1,800만 원 정도를 대출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연 4% 기준으로 이자를 적용할 경우 매달 내는 대출이자만 약 239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30%는 약 3억 원이고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약 7천만 원 정도 붙습니다. 즉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총 3억 7,9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자기자본에도 연 4% 이자를 적용해보면 매달 약 126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 이자 총합은 얼마일까요? 대출이자 239만 원, 자기자본 이자 126만 원, 총 365만 원, 즉 이 물건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달 365만 원의 금융비용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통임차 중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7,500만 원이고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낙찰 이후에 회수 가능한 자금입니다. 즉 처음엔 내 돈이 약 3억 7,900만 원 들어가지만 이 보증금 7,500만 원을 되돌려받게 되면 실제로 내 손에 묶이는 순수 투자금은 약 3억 65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출 약 7억 1천만 원 월 이자, 239만 원, 내 돈 약 3억 8천만 원 월 이자, 126만 원, 총 월 금융비용 약 365만 원, 보증금 회수 후 순수 투자금 약 3억 650만 원. 여러분, 이 계산은 그냥 대충 얼마 들어간다 수준이 아닙니다. 경매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진짜 내 돈이 얼마 묶이는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6단계에서는 이 투자금 구조를 바탕으로 직접 운영했을 때와 통임돼 유지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월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운영과 통임대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운영 시 수익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건물은 객실이 총 약 25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보수적으로 하루 60%만 가동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영되는 객실은 약 15실입니다. 1실당 요금 6만원, 하루 매출 15실 6만원 90만원, 월 매출 30일 기준 90만원, 30일 2,700만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런트 직원 및 청소 인력 인건비 400만원, 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 등 200만원, 소모품, 세탁비, 예약 수수료 등 기타 운영비 300만원, 총 운영비용 약 900만원월. 그럼 운영 후 영업이익은? 매출 2,700만원, 운영비용 900만원, 영업이익 1,800만원. 여기에 앞서 계산한 월 금융비용 약 365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순수익 1,800만원, 365만원, 약 1,435만원월. 즉 여러분이 직접 운영만 잘하신다면 매달 1,400만원 이상이 손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번엔 통임대 방식입니다. 현재 임차인 정호우 씨가 보증금 7,500만원, 월세 150만원 조건으로 전체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즉 여러분이 통임대 방식으로 유지할 경우 월 고정 수익 150만원, 월 금융비용 365만원, 매월 차감시 손익 150만원, 365만원, 215만원. 즉 통임대 유지 시에는 매달 약 215만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결론 요약. 결국 이 물건은 통임대 유지보다는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임대 월세를 현실성 있게 맞춰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운영 시 매달 약 1,400만원 이상의 순수익, 통임대 유지 시 매달 200만원 이상 손해. 여러분 이번에는 이 숙박업소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 후 25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나누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은 약 11억 원의 낙찰가와 부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억 원에 매각하게 되면 순수 양도 차익은 약 14억 원이 발생하게 되지요. 자, 그럼 개인 명의일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중과는 피하지만 과세 구간이 15억 초과 30억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14억 원에 대해 40%의 기본 세율,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총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4억 곱하기 44%를 하면 세금만 약 6억 1,600만원입니다. 이걸 빼면 세후 순수익은 약 7억 8,400만원 정도가 되지요. 다음은 법인 명의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대해 약 22% 수준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14억 곱하기 22% 하면 약 3억 800만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그러면 세후 순수익은 약 10억 9,2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법인 명의가 무려 3억 원 이상 더 남습니다. 게다가 개인 명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최고 세율 45%의 지방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진행해 매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하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단란주점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할 수 있는 수익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이 물건의 대단히 큰 매력입니다. 특히 이곳은 관광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숙박업소 경매 물건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에 불과한 금액으로 낙찰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잘 활용하면 실제 필요한 자본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월세 수익만으로도 이자 비용을 상쇄하며 여유 자금이 남을 만큼 운영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25억 원에 매각할 경우 개인 명의로는 약 7억 8천만 원, 법인 명의로는 무려 10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실현이익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경매를 준비하신다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경매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구조, 그리고 한 발 앞선 준비가 있다면 이처럼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저희들이 고생하며 찾은 어금 물건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 한 통이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지금 화면 아래 구독과 가입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만을 위한 분석과 실전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낸 생생한 분석, 이제 여러분의 무기가 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